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LNF 보도록 할 건데요. LNF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많이들 여쭤보세요. LNF 촬영 더 이상 안 하냐? 이렇게 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LNF 영상 촬영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기업이 100개 기업이 넘다 보니까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빈도수가 조금은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LNF 제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인터뷰 영상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편집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쌓여있던 편집을 해야 되는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다소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완성도를 좀 높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을 해서 좋은 영상, 완성도 높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기대와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NF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국제과제 관련해서 LFP 국제과제 선정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LNF를 방문했을 때 전달을 들었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와 이제 미국 대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공매도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할 때는 공매도 수량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즉 전기차에 대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변동성을 현재 미국 대선에 굉장히 크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해서는 제가 팩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LFP 국채과제 선정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아마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미 기사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 다 읽어보기보다는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동 연구 개발 기간으로 향후 3년간 진행이 됩니다. 이 3년간 진행을 해서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은 즉각적으로 양산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공동 기술 개발 사업 최초로 LFP 양극활 물질 과제 선정으로 북미 고객사가 수요 기업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최초이기도 하고 이미 수요 기업이 확정된 상태, 즉 이 개발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업이 어디인지는 저도 여쭤봤는데 해당 고객사 측에서 비밀 유지를 원한다, 공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제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저도 알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미 자체 기술 개발한 LFP가 저가 제품군 전기차와 ESS용으로 다수의 국내외 자동차사와 이 배터리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현재 얻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LNF가 국내 기업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경쟁력이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국제 공동기술 개발 참여를 통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이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이 수요가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LNF의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LNF가 이 FTA 국가 최초로 이 LFP 전 공정 공급망 및 그리고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강조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 특히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그리고 FMP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라는 것을 두 번째 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미국 LFP 배터리 전문 기업과 LFP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세 번째로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이 수요 기업이 확정된 상태.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이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국제과제가 잘 돼서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바로 양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조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 꼭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1위 전구체 업체 CNGR과 중장기 MOU 협약을 통해서 공급망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뭐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패스를 하고, 전구체 관련해서도 지금 전구체 업체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전구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전구체 증설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요. LNF가 이 전구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트랙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S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새만금 공장에 현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CNGR과 중장기 MOU를 해서 공급 논의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구체 관련해서는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쇼티지 사업이니까 어, 물량만 사실 많이 이 캐파만 좀 많이 확보를 해둔다면은 어느 정도 이 매출액은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적인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관련돼서 이 해당 내용들은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 수량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2일까지는 이제 공매도 수량이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6월 13일부터 공매도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가가 조정이 좀 계속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140만 주까지 또 공매도 수량이 늘어났다가 지금 다시 좀 축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공매도 수량이 100만 개 아래로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은 계속 이 120만에서 14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어느 시점에서 좀 만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제가 계속 추적을 해서 유의미한 변동성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내에 앞서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개의 여론조사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등록 유권자 가운데 43%의 지지를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를 이제 받으면서 1% 정도의 리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이제 1일부터
8월 1일부터 내일이죠. 화상투표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한 뒤에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지, 저 연설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지가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현 정부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슷한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를 하겠지만, 어, 최근까지의 이 유권자들이 원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현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실망했던 부분들, 그리고 좋아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은 두 가지로 좀 장단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해보면은, 어, 고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최근까지 취합한 결과 1680만 개에 달하는 이 일자리 창출을 진행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을 진행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IRA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을 짓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해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주정부들이 이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공화당 측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았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단점인데, 단점이 뭐냐면은 딱 한 개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이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현 정부가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 바로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현명한 대책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은 많은 유권자의 표심을 좀 다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2차 전지라던가 이런 친환경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테마, 전반적인 테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이어가는 게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19일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연설을 하는지, 그리고 경합주 밑에 내려보면 이제 경합주 일정들이 이제 있는데, 이 경합주 공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주, 이 경합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대선에 관련해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8월 일정들, 그리고 9월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법정 리스크, 사법 리스크 어,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쯤에 아마 토론회가 열릴 겁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토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되고, 10월 달은 이제 11월 이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던가 뭔가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1월 달은 가장 크게 좀 변동성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정들
전까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제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NF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